조선의 왕. 그들은 만백성의 어버이이자 절대 권력을 쥔 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그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성군 세종, 미치광이 폭군 연산, 그리고 개혁군주 정조.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골룡포를 벗은 그들의 진짜 모습은 그저 한 명의 외로운 남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누군가는 사랑하는 아내의 가문이 도륙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누군가는 어머니에 대한 결핍으로 엽기적인 살인마가 되었으며, 또 누군가는 궁녀에게 거절당하고 무려 1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역사담에서는 실록의 행간에 숨겨진 왕들의 가장 은밀하고도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차가운 역사 속에 숨겨진 뜨거운 눈물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을 비추는 채널 역사담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 민족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이도입니다. 문어발령 팔방미남. 세종을 이르는 말 중 하나죠. 못하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그의 삶에도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12살 꼬마 신랑 시절에 2살 연상인 소원왕후 심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소원왕후는 이미 사랑이 뭔지 알 나이였지만 12살 세종은 철부지였습니다. 그저 부모가 맺어준 인연이었죠. 하지만 이 어린 부부에게 닥친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 그는 왕권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죠. 태종은 세종의 장인이자 소원왕후의 아버지인 시몬을 역적으로 몰아죽이고 장모를 노비로 만들어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소원왕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신하들은 죄인의 딸인 왕비를 폐위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버지 태종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아내를 지켜낸 것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끝까지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죄책감과 연민, 그것이 세종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태종이 죽고 3년상이 끝나자 그토록 점잖던 세종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억눌렸던 무언가가 터진 것처럼 말이죠. 세종은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랑꾼 기질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하들이 후궁을 들이십시오 할 때는 시큰둥하더니 본인이 직접 나서서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종의 취향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보통 왕들은 젊고 예쁜 10대 궁녀를 찾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상궁들을 건드렸습니다. 상침송 씨, 사기차 씨. 이들은 이미 나이가 30, 40이 넘은 궁궐 업무의 베테랑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부자리를 봐주고 문서를 관리하던 최측근 비서실장 같은 여인들을 자신의 여자로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천재였던 세종에게는 단순히 예쁜 여자보다 말이 통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지적인 파트너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탐닉하고 싶었던 걸까요? 세종대왕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 교과서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이면을 파헤치는 재미, 역사담과 함께라면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잊혀진 역사 속 인물들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두 번째 남자는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입니다. 그의 사랑은 피냄새가 납니다. 어머니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미친 왕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에게 여자는 단순한 쾌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처음 마음을 준 여인은 큰 어머니인 월산대군 부인 박씨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준 그녀에게서 어머니의 향기를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광기를 완성시킨 여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요부 장록수입니다. 장록수? 그녀는 사실 미인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실록에도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결혼을 2번이나 하고 아기까지 낳은 나이 30의 여자였습니다. 당시로 치면 할머니 소리를 들을 나이였죠. 그런데 왜 연산군은 젊고 예쁜 후궁들을 제치고 그녀에게 미쳤을까요? 장록수는 연산군을 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혀를 차며 꾸짖기도 하고 젖을 물리듯 어르고 달랬습니다. 왕이 아닌 상처받은 어린아이 이용을 알아봐준 유일한 여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질투를 혐오했습니다. 자신의 총애를 받는 장록수를 질투했던 후궁 전향과 수군비. 연산군은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2 여인의 머리채를 뽑고 사지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시신을 전시까지 했습니다. 단지 장록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기생의 목을 베기도 했습니다. 결핍이 만들어낸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파국을 부릅니다. 연산군과 장록수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기의 근원에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했던 한 소년의 울음소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광기로 물든 연산군의 사랑, 참으로 끔찍하면서도 한편으론 인간의 결핍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에 몰입하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역사담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고귀하고도 슬픈 순애보입니다. 왕이 궁녀를 사랑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궁녀가 왕을 거절한다? 그것도 2번이나?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정조 이산과 의빈성 씨, 성덕임입니다. 정조는 어린 시절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서 만난 생각시 덕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15살 세손 시절에 첫 고백을 합니다. 내 후궁이 되어다오. 하지만 덕임은 울면서 거절합니다. 세손빈께서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셨으니 저는 감히 승은을 입을 수 없습니다. 왕의 명을 거역하는 건 죽음으로 다스릴 수도 있는 대죄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녀를 기다려줍니다. 다른 후궁을 들이면서도 그의 마음속엔 오직 덕임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조는 왕이 되었고 다시 덕임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덕임은 또다시 거절합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왕이 싫어서였을까요? 아마 그녀는 알았을 겁니다. 후궁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위태로운지, 화려한 감옥에 갇히기보다 주체적인 궁녀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정조가 덕임의 하인을 벌주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서야 무려 15년 만에 그녀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2사람. 행복은 짧고 슬픔은 길었습니다. 첫 아들 문효세자가 홍역으로 5살에 요절합니다. 그리고 만삭의 몸이었던 의빈성 씨마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가을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의 나이 35살, 사랑하는 여인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은 것입니다. 정조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직접 비석에 글을 씁니다. 왕이 후궁의 묘지명을 직접 쓰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제왕의 위엄 따윈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절규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너는 무뇨세자의 곁에 묻혔느냐? 나 또한 죽어서 너의 곁으로 가기를 바란다. 조선의 개혁 군주 정조. 그가 밤새 촛불 아래서 눈물로 써내려갔을 그 그리움의 깊이를 우리는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와 맞서고 상처받은 마음을 일로 달랬던 세종. 어머니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 엽기적인 사랑에 매달렸던 연산군. 평생 한 여자만을 바라보며 왕의 자존심마저 내려놓았던 정조.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대를 살아간 인간의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것을요. 서 실장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신가요? 왕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역사담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책에는 없는 더 깊고 진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의 숨결을 되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